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원파이가 이런 파이코인을 하게 된 그런 배경, 그리고 원자력 연구소에서 근무했다는데 도대체 뭘 하면서 보냈고 왜 이런 그 파이코인과 관련 이런 블록체인에 빠져들었는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공채 1기로 원자력 연구소에 들어왔습니다. 74년도에 이제 원자력 연구소에 이제 공채 1기 공무원 시대에 있다가 처음으로 원자력 연구소를 민영화시켜서 좀 더 특수한 사람들을 많이 뽑을 수 있도록 민영화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원자력 연구소가 출연 기간으로 이제 처음 공채를 이제 뽑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공채로 들어와서 초창기에는 원자력 관련되는 주로 실험 쪽으로 주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조그마한 열수력 관련되는 실험, 원자력에서는 가장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열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 열을 얼마나 충분하게 제거할 수 있느냐 하는 안전, 이와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와 같은 소규모 이제 실험을 하면서 서울에서 이제 보내다가 원자력 연구소가 이제 대덕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대덕 단지에 와서 좀 더 규모를 키워가면서 원자력에 관련되는 실험들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정부의 그 출연금이 좀 더 규모를 좀 키워서 원자력 모형에 관련되는 규모를 키워서 이제 실증 실험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실증 실험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이제 소규모의 프로젝트는 이제 대학교에 이렇게 용역을 줘서 대학교 교수들이 직접 또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열수력 분야를 좀 키워가면서 국내 이 분야에 이제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주로 제가 맡아서 해 왔습니다. 가까이는 이제 주로 그 카이스트에 있는 핵공학과, 여기에 이제 장선홍 교수, 지금 한동대 총장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셨던 그 장선홍 교수하고 노희천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열수력 분야에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학생들이 다시 이제 연구소에 들어오고 우리 실에 와서 이제 같이 연구도 하기도 하고, 또 포항공대는 이제 김무한 지금 총장을 최근에 그만두었던 그 김무한 박사에게 이제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서울에는 주로 그 박건철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주로 이 분야를 이제 키워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초가 돼서 열수력 현상,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고, 이와 같은 열수력 현상은 규모를 키우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코드로 해석을 하고, 그 컴퓨터 코드가 해석이 제대로 된다면은 규모를 좀 더 키운 그런 그 실제 원자로에서 일어난 현상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할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APR 1400 개발에 앞장서 왔고, 그러면서 또 스마트 원자로 개발에도 앞장서 왔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평생을 실증 실험 쪽에다가 초점을 두면서 이제 원자력의 그 핵연료 개발에서부터 APR 1400 원자로를 이제 수출할 때까지의 역할을 하면서 연구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산대학교에 가서 원자력 핵공학과를 만들어서 거기에 강의도 나가고, 그럴 무렵에 이제 기계연구원에서 이제 저를 좀 부산에 기기검정센터를 만드는데 좀 참여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책임자로 한 3년간 근무를 하면서 원전기기 검정을 통해서 나왔던 서류들을 좀 더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통해서 그 NFT화 하면은 위 변조가 전혀 불가능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인드로 이런 그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가져서 2015년도에 제가 들어가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초창기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더리움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리플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하는 그런 공부를 할 때 저에게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리플이었습니다. 리플이 이런 그 해외 송금이라든가 이런 거래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편리하고 쉽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기술이 왜 도입이 안 될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파이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게 파이코인이 스탠포드 대학 니콜라스 박사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좀 더 대중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사가지고 대중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이런 그 블록체인 기술을 좀 더 대중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스마트폰에서라도 이제 채굴이 가능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어서 누구라도 이제 매일 한 번만 타치하면은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채굴 방법을 통해서 이제 파이 코인이 나왔고, 이제 파이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벌써 4년 반, 한 5년 가까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이런 단계에, 이게 워낙 롱텀 프로젝트니까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빨리 뭔가 될 줄 알았던 것이 기대에 상당히 어긋나게 좀 더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답답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거기에 이제 원자력 연구소에 있을 때 전 상당히 롱텀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좀 더 장기전으로 바이코인에 관련돼서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항상 하고 있었고, 지난주에도 이제 원자력 연구소 퇴직한 사람들하고 후배들하고 같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얘기, 뭐 블록체인 관련되는 얘기, 암호화폐 세계를 어느 정도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이게 상당히 그래도 많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것 같고, 제가 파이코인 한다니까 이제 그분도 저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한 사람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인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언론이 보는 시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한번 그 아르헨티나의 그 밀레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한번 문의를 하니까, 전혀 그분이 이런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그 암호화폐에 관련돼서는 아는 전달된 내용이 없길래, 제가 본래 이분이 중앙은행을 없애는 대신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이 이제 그 기존 언론에서는 잘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 암호화폐를 주로 취급하는 이런 그 코인데스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론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는 너무 이제 암호화폐가 좀 더 부정적인 뉴스가 있기 때문에 남들하고 대화할 때 선뜻 제가 이제 파이코인이라고 얘기하면 코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라는 걸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와 같은 저희 얘기를 가끔 이렇게 하면서 처음으로 저희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저분이 어떤 배경으로 파이코인을 하게 됐는지를 조금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XRP에 관련되어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XRP가 SEC하고 소송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것은 판매했던 것이 정권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을 했다는 것만 했는데, 그것만 해도 상당히 큰 그 소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라켄이라는 곳에 이제 미등록 정권을 판매했다고, 뭐 에이다라든가 솔라나라든가 뭐 여러 개 16개를 이제 미등록 정권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판매한 크라켄을 기소를 했던 SEC에 하필 XRP는 거기서 빠졌다 하는 것만 해도, XRP 이래 지금은 이제 미등록 정권이 아니라고 이제 인정을 했던 그런 것만 봐도 상당히 큰 수확이었다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XRP에 대해서 앞으로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이제 되어 갈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유럽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XRP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디파이 테크놀로지라는 데서, 디파이를 주로 하는 테크놀로지라는 데서 12월 달부터 유럽에서 XRP EDP를 출시할 예정이다. ETF는 이제 우리 미국에서 주로 블랙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런 것들, 아직 XRP는 들어가 있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련돼서만 ETF를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ETP를 유럽에서 이제 XRP의 ETP를 출시했다. 이 얘기는 결국 여기 ETP는 이제 익스체인지 트레이딩 프로덕트, P는 프로덕트라는 그런 뜻으로
이 XRP 펀드보다는 상품으로 프로덕트라는 걸로 이제 출시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반면에 또 그레스케일이라는 데는 상당히 규모가 큰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국경 간 결제를 위해서는 역시 스위프트의 대안으로 XRP를 고려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아주 이렇게 XRP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여러 곳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와중에 이제 최근에 그 게리 겐슬러가 옛날에 XRP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하는 얘기가 나와서 저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데 게리 겐슬러는 XRP의 팬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XRP를 통한 국경 간 지불을 위해 리플의 그 ODL을 승인을 했을 정도였고 그 다른 명목 통화 간의 원활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XRP와 같은 브릿지 통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엑스래피드가 이제 ODL의 역할을 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XRP는 그 해외 송금할 때 빠르고 편리하고 정말 비용이 절감되는 이런 기술을 채용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다 할 정도의 그런 기술을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고 실제 한번 주고받고 거래도 한 해보면서 XRP에 빠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또 나왔던 그 뉴스 중에 하나는 상당히 재미있는 뉴스인데 리플은 2030년까지 약 300조 달러의 국경 간 지불 부분의 덩어리를 포착했다. 이렇게 이제 엄청난 규모의 지불, 국경 간 지불 부분이 있는데, 물론 XRP가 다 차지하는 건 아니고, 그게 5%, 10%만 차지해도 된다고 보는 그런 관점인데, 여기에 이제 큰 덩어리를 XRP가 포착을 하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이제 뉴스도 나와 있어서, 앞으로 XRP가 가는 길은 계속 지켜봐야 되지만은 상당히 그 밝게 나가고 있고 항상 XRP하고 스텔라의 XLM하고는 같은 수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두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국내 관련되는 뉴스들이 요즘 부쩍 많아서 오늘은 그쪽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 국제결제은행 BIS 이 사무총장이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23일 날 그 한국은행 세미나에서 했던 말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 하는데 그 사무총장이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 토큰화해야 된다. 이 주식하고 이제 부동산을 토큰화해야 된다는데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주식도 뭐 토큰화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리플은 이제 부동산에 올인하겠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과 부동산을 토큰화해야만 된다는 것을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이 직접 언급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CBDC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그런 그 CBDC 도입 논의 관련해서도 그렇고 화폐를 넘어 이제 화폐뿐만 아니고 국채, 주식, 부동산 등기부와 같은 금융 실물 자산에 대한 청구권의 토큰화를 목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CBDC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모든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이제 양반은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 핵심은 모든 디지털 자산의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고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걸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리플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브릿지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여기에 강조를 했던 것과 같은 식으로 상호 운용성을 언급을 했다는 것도 앞으로
큰 의미가 있고, 이렇다면은 이제 어떤 그 부동산 토큰이든 주식 토큰이든 쉽게 국경 간에도 활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CBDC의 역할도 상당히 활성화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자산, 실물자산 토큰화가 이런 이제 국제결제은행 총장이 한국에 직접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KBS 뉴스를 통해서 이제 알려질 정도면은 사람들에게 야, 이게 토큰이 단순히 이런 그 부정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정권 토큰이라든가 부동산 토큰을 통해서 상당히 업무가 용이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좀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큰 역할이 KBS가 직접 BIS 사무총장의 이런 뉴스도 다루고 있다는 것도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뉴스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런 뉴스에 이제 한국은행은 내년에 국민 한 10만 명 대상으로 해서 CBDC 실거래 테스트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키워드로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행도 내년부터 내년 후반기부터 실제 그 전체는 아니더라도 10만 명 규모로 제한해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보겠다, 테스트를 하겠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은행을 통하고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미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예금 증권 바우처를 이용하든지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되고 실거래 테스트에 참가하는 은행은, 이런 실거래 참가하는 은행들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내년 3분기 말부터 이렇게 실제 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본다 하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여기에 이제 상당히 좀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한국은행에서도 이와 같은 부동산 토큰화 하듯이 이런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한 것을 거래를 해보겠다 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자산 중에서도 탄소 배출권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의 유통 실험을 이제 하는데, 여기에 탄소 배출권의 실험은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파트너를 삼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수하는 거래를 이런 그 토큰을 통해서 이제 거래가 된다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다른 부동산이라든가 뭐 실물자산 또는 정권보다도 더 빠르게 테스트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어떤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탄소 그 배출권이라는 그런 그 자연과 관련돼서 이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을 처음 시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향후 이제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들이 이 거래 플랫폼에 이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하겠다, 이런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파이코인을 통해서 이런 그 우리 앱에 어떤 내용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그 한국은행 이런 데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 암호화폐 또는 그 블록체인, 이런 NFT 이와 같은 기술들이 실제 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또 하나 이제 뉴스 중에 하나는 실시간 글로벌 결제 선두주자로 가 있는 니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규모적으로도 큰 곳인데, 니움이라고. 여기에 이제 니움이 우리나라 전북은행과 협력하여 글로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하는 이렇게 뉴스가 나오길래, 저도 이걸 보고 전북은행에서 이렇게 니움과 협력해서 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들여다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 외국 노동자들 뭐 이런 분들
소위 비한국 거주인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한 250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본국에 돈을 보내고 등등 하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내 최초로 글로벌 송금 서비스를 이제 전부은행이 니움하고 협력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큰 뉴스고, 이렇게 이제 송금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게 편리하다 하는 걸 확인할 텐데, 여기에 니움의 송금 서비스는 리플렛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플렛의 기술을 배경으로 이제 송금을 하고 있는데, 보내고 받는 사람은 이런 중간에 리플렛이 들어가 있고 하고 별 관심을 안 가지더라도 다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의 백그라운드는 XRP의 그 리플렛 관련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어도 되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이제 실제 리플렛이 우리의 송금망에 직접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전북은행을 통해서 최초로 구현이 됐다. 여기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우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있는 김용태 고문이, 이 양반은 금융감독원에서 디지털 금융국장으로 이제 역임을 하기도 하고, 국내 암호화폐 제도 기초를 설계했던 분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분야의 상당히 전문가라고도 볼 수 있는 이분이 했던 말이 이제 큰 뉴스가 될 것 같아서,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하면은 한국 증시와 암호화폐 판도가 바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크립토 월드 이런 세상에는 국경이 없다. 어느 나라에서 한번 시작하면 그게 상당히 이제 파급 효과가 가게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이분이 이제 미국의 바람이 한국에서는 폭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물 그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다는 얘기는, 그 현물 ETF는 정권 거래하다시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을 실제 거래소를 통해서 구매했던데 익숙했던 분들에게는 거래소를 통해서, 정권 거래소를 통해서 그걸 구매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실제 통계로 봐도 그냥 그 거래소를 통해서 구매를 하겠다는 분들이 그 많은 것 같이 이제 저도 통계를 봤는데, 그러나 이런 그 암호화폐 거래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 이런 거래소를 통해서, 정권 거래소를 통해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기회를 가진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거래가 활성화될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이런 단계니까, 우리는 그 파이코인을 하는 우리는 비트코인 현물이 되든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되든 그것보다는 암호화폐 세계에 많은 자금이 들어와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여러 사람이 이제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은 파이코인에 관련돼서 이게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될 테니까, 그때를 위해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하는데 기여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오픈넷 가게 되고 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이제 활성화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 세대를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위해서 준비해 놨던 것 중에 하나인데, SK텔레콤의 이제 부사장으로 있던 오세훈 부사장께서 이제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이, 여기에 이제 FTX 사태 등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올 것이다. 상승세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런 전문가 입장에서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향후 10년간 창출될 신규 가치의 70%가 디지털 기반 플랫폼에서 비즈니스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모든 자산의 이런 그 70%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SK텔레콤 같은 데서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준비를 한다는 그런 뜻이고,
신뢰 기반 인프라를 통해 디지털 경제를 이루게 하는 웹3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바로 이제 제가 우리 파이 브라우저의 웹3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실제 제가 아니고 이런 그 SK텔레콤 부사장이 언급을 했던 말을 그대로 여기에 따오면은 신뢰 기반 인프라를 통해 디지털 경제를 이루게 하는 웹3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우리는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이코인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게 우리는 거기에 벌써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SK텔레콤 부사장 이 양반은 고객들이 블록체인으로 진입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것이다. 아직도 대중들은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그 통신사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블록체인 기술에 유입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기존 전통은행하고 빅테크 은행에 이어서 파브릭 체인에 기반을 두는 그런 블록체인 기반 웹3 서비스 이런 것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미 이제 블록체인 기반 웹3인 파이 브라우저에 익숙해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계속 두고 보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라울 팔 유명한 분인데 리얼비전 최고 경영자로 있는 분의 얘기가 비트코인은 2013년도 이후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27만 5천 프로가 상승을 했다. 엄청난 상승이죠.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2015년 이후 4만 4천 프로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비트코인이 2013년도 이후에 이렇게 27만 5천 프로가 상승한 것이 이제 10년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잘 모를 때부터 10년이나 걸려서 이렇게 27만 5천 프로가 상승을 했지만은 파이코인과 같은 식은 앞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까지만 내다보면은 한 10년 걸쳐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와 같은 희망을 한번 가져보면서 앞으로 파이코인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즐거운 마인드로 오늘도 웹3 생태계의 활성화에 이제 기여하면서 파이코인 채굴에 열심히 같이 동참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